오늘은 업무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 하나가 바뀌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저는 일단 다른 사람들의 작업물을 볼 때 본능적으로 이걸 먼저 봐요. 폰트의 행간과 자간을 지켜서 썼는가.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폰트가 이미지로 보이더라고요. 이미지처럼 꾸민 폰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글자를 사각형 블럭으로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요 사각형들의 밸런스가 잘 맞아 보이게 조절하는 게 폰트 공식입니다. 폰트는 암기 과목이라서 숫자를 그대로 지켜서 사용해 주시면 디자인이 정말 확 좋아집니다. 첫째, 타이틀과 본문을 구별합니다. 자, 우선 파워포인트로 와서 이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글을 쓸 때 단락구분 안 하고 쓰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글쓰기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꼭 기억합시다. 타이틀과 본문을 구별합니다.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타이틀의 길이감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얘네들이 각자 한 덩어리로 보여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약 단락이 두 개로 나눠지면 이 그룹이 이제 한 덩어리로 보여야 하는 게 포인트예요. 타이틀과 본문이 각자의 덩어리로 보이게 하되 이 덩어리들은 또 하나의 그룹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 다음으로는 타이틀과 본문의 두께 차이를 줍니다. 볼드는 여기서 설정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타이틀에 볼드 효과만 넣어줘도 정리가 돼 보입니다. 타이틀의 워딩이 길다면 좀 더 작게, 워딩이 짧다면 더 크게, 타이틀 자체의 밸런스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단계로 타이틀과 본문의 크기 차이를 적절하게 주세요. 일반적으로 본문은 15에서 16 픽셀을 사용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14에서 16 픽셀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만들어주면 시각적 주목도가 확 높아집니다. 여기서 비율 공식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죠. 본문 사이즈를 조절함으로써 상단에 여백이 생겼습니다. 6대4로 자연스럽게 분할이 되었어요. 이 위로 뻥 뚫린 여백을 막아서 균형감을 주기 위해 이런 장식용 폰트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큽니다. 본문의 크기가 이렇게 무조건 크고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해서 정보가 잘 전달되는 건 아니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타이틀과 본문 텍스트의 관계가 어중간하다. 그러면 어중간한 느낌의 디자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둘째, 자간은 좁히고 행간은 넓혀주세요. 자간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하고요. 행간은 글줄 사이의 간격입니다. 본문 텍스트 최악의 조합이 있어요. 자간을 0 이상으로 넓게 잡고 행간은 반대로 다닥다닥 붙인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텍스트의 기본 설정을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쓰시기 때문인데요. 맑은 고딕 같은 기본 폰트들은 자간이 넓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네이버에서 디자인한 나눔스퀘어, 구글에서 디자인한 노토산스 같은 폰트들은 기본 자간이 적당히 이렇게 좁게 디자인되어 있죠. 이 벙벙함과 좁혀져 있는 텍스트가 모이면 그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폰트만 바꿔줘도 문서가 훨씬 훌륭해질 수 있죠. 그러나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툴은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 어떤 컴퓨터에서든 동일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맑은 고딕을 씁니다. 폰트 저장 기능이 있긴 하지만요. 용량 문제도 있고 번거로워요. 그러면 이제 맑은 고딕을 어떻게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해볼게요. 먼저 자간을 좁혀봅니다. 지금 보시면 본문이 상당히 벙벙하죠. 띄어쓰기도 잘 구별이 안 되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단 요 탭에서 표준을 빽빽하게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훨씬 쫀쫀해졌죠? 띄어쓰기 구분도 전보다 훨씬 잘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글자 간 간격을 좁힘으로써 단어들이 하나로 인식될 수 있게 시각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폰트가 크면 클수록 자간은 더욱 좁혀져야 해요. 자간을 매우 좁게로 설정해서 더 쫀쫀하게, 너무 좁혔으면 가독성 떨어지니까 주의하시고요. 자간을 좁혔다면 이번에는 이 행간을 넓혀 볼게요. 지금 이 상태가 파워포인트 기본 설정에서 쓴 행간이에요. 보기 안 좋죠? 본문이 2줄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줄간 사이에 충분히 여백을 주어야 합니다.
행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요 상단 탭에서 이 줄간격 보이시죠? 줄간격을 1.5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줄 단위로 눈에 들어오죠. 이 행간과 자간을 조절하는 작업은요, 단어끼리 잘 읽힐 수 있게, 글줄끼리 잘 읽힐 수 있게 그룹핑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폰트의 행간을 전부 다 1.5배로 주시면 안 돼요. 오른쪽처럼 두 줄 이하인 경우에는 행간을 좁혀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쌓여서 좋아 보이는 결과물이 탄생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꿀팁 드릴게요. 맑은 고딕의 표준 자간은 이렇게 좀 벙벙해 보이는 상태죠. 이것을 빽빽하게로 바꾸면 쫀쫀해 보이기는 하는데 숫자나 영문이 너무 붙어 보인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파워포인트에서 맑은 고딕의 자간과 행간을 미세하게 수정할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파워포인트를 키면 기본 텍스트 템플릿으로 이런 박스가 나올 거예요. 이 박스는 모두 제거를 해주시고요. 상단 탭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아무 문장이나 썼죠. 전체 텍스트를 설정합니다. 꼭 전체 텍스트를 선택하셔야 설정이 적용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우클릭 후 글꼴을 눌러주세요. 단축키는 커맨드 T이고요. 자, 이렇게 팝업이 떴죠? 여기서 영문을 베르다나라는 폰트를 설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본문 텍스트를 만들 거니까 글꼴 크기는 16으로 해줄게요. 문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자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원래 기본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좁게로 만들어 주시고 간격은 1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간을 미세 조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줄간격 옵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줄간격 옵션을 눌러주시면 줄간격 1줄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고정으로 놔주시고 폰트가 16픽셀이니까 저는 10포인트를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이 돼요. 자, 이렇게 본문 더미가 완성되었어요. 이 본문 텍스트 더미를 이렇게 복사해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숫자도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들어가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붙지 않고 이 베르다나 폰트가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팁을 아신다면 진짜 작업 시간을 한 30% 이상 저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문과 한글 자간이 서로 달라서 매번 정말 귀찮은 작업들을 했었어야 했어요. 아무튼 이거 정말 꿀팁이니까 꼭 한번 설정을 해서 얘를 복사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시로 텍스트 더미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약간의 귀찮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한 번만 조정해서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의 문서가 훨씬 보기 좋게 디자인 될 수 있어요. 이걸 디자인 원리로는 하이어라키라고 해요. 위계 질서라는 뜻인데요. 내가 편하자고 템플릿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질서를 통해서 정보를 좀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폰트 밸런스 잡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포토샵으로 조절하는 것은 훨씬 더 쉬워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어떤 툴이든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백지 상태는 이제 벗어나신 겁니다. 저는 디자인을 할 때 항상 폰트 먼저 배치를 합니다. 폰트의 균형을 먼저 잡아주고 나머지 이미지를 얻는 거죠. 나중에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